환자가 알려주는 정신건강의학과 사용설명서. 이 책은 국립나주병원 그림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에서 재원 환자들이 함께 만든 동화책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도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입원한 이유.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않은 채 운동하게 되어 입원했어요. 평소 같지 않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민상가의 기물을 파손하게 되어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를 해칠 것 같아 집 안에만 있다가 입원했어요. 환청이라고 그러죠.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저를 힘들게 해 입원하게 되었어요. 우울이랑 갱년기가 겹쳐서 그런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아져 입원하게 되었어요. 불면증이 있어서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좀 쉬고 싶었죠. 이런 다양한 이유로 입원을 하게 돼요. 환각, 망상, 기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스스로 입원하거나 또는 가족에 의해 입원을 하게 되죠. 병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의 뇌 안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외래 치료와 입원 치료는 일상생활 가능 여부와 연관이 있어요. 증상이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외래 치료를 권하지만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입원 치료를 권해드려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에 정신건강 간호사 또는 간호사, 그리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원무과 직원, 미화원, 조리원이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 처방, 기능평가, 소견서 등을 작성합니다. 치료에 관한 일들을 하고 있죠. 정신건강 간호사는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처치, 약물복약, 증상관리 등 정신건강 간호를 수행하고 있어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사로 입원 초기 또는 입원 중 의사 처방에 따라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을 해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치료에 필요한 가족력 조사, 가족교육, 상담, 퇴원계획 치료 프로그램 진행 등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임상병리사는 환자의 소변, 혈액, 객담 검사 등을 통하여 신체 상태의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원무과 직원은 병원의 입원, 외래 치료, 퇴원에 필요한 접수, 수납 등 환자분들이 필요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어요. 입원 병동, 보호 병동의 문이 잠겨 있는 이유는 증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기에 보호 병동은 안전을 위해 문이 늘 잠겨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촬영 금지 스티커. 병동에 입원한 경우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간혹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환자분들로 인해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이 노출될 수 있어요.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입원 기간 동안 촬영 금지 스티커를 붙여 병동 내 환자들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어요. 안정실. 입원 병동 내 안정실이 있어요. 안정실은 1인실로 병실 안에 침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개인의 안전 또는 다른 환자분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격리가 필요해요.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의 진정이 필요한 경우 안정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정신과 병동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한 분 한 분에게 약을 드려요. 약을 거절하시는 환자들이 많기도 하고,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치료 효과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 약물을 간호사가 직접 드리고 있어요. 개인마다 다른 약을 먹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약물이 있어요. 첫 번째, 항정신병 약물. 두 번째, 항우울제. 세 번째, 기분조절제. 네 번째,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다섯 번째, 수면제 등의 약이 처방되고 있어요. 입원하는 동안 주치의와 면담할 기회가 자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하시면 되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모두 이야기해도 돼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회복되었나요?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퇴원 날짜는 미리 말해줄 수가 없어요. 환자가 입원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꿀팁. 처방받은 약을 끊게 되면 재발이 돼요. 약을 잘 챙겨 드세요. 무언가 병동에 요청사항이 있다면 간호사 선생님께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꼭 챙겨 드세요. 건강한 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단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먹다 보면 살이 찔 수 있어요. 신체 건강을 위해 간단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의 질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약 복용 후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간호사 선생님께 이야기하세요. 입원하는 동안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자기점검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의학과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알 수 없는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힘든 분들의 회복을 응원합니다.